미국 워싱턴 포스트는 최근 2차 세계대전 이후 수십 년간 전 세계 정부를 상대로 암호 장비를 팔아온 스위스 크립토에이 지사가 사실은 CIA 소유였으며 CIA는 서독 정보기관인 BND와 함께 손쉽게 각국의 정보를 빼내왔다고 폭로했습니다. 내일신문은 워싱턴 포스트가 폭로한 첫 버전의 세계에 대해 몇 차례 심층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 CIA와 서독 연방정보원인 BND가 크립토사를 인수한 뒤 비밀 도청을 수행하면서 가장 신경 쓴 것은 크립토사의 직원들에게 의심을 사지 않도록 조심하는 것이었습니다. 두 나라 정보기관들은 하겔린이 직원들에게 베푼 금전적 혜택 등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직원 보수는 매우 높았고 본사 근처 호수에서 소형 범선을 탈 수 있는 특전도 주어졌습니다. 그렇다 해도 암호화 설계와 밀접한 일을 하는 직원들은 점차 CIA와 서독 연방정보원인 BND의 비밀활동 핵심에 다가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시제품을 개발하는 엔지니어와 설계자들은 종종 의문스러운 외부 기관이 전적으로 담당하는 알고리즘에 의문을 표하기 시작했습니다. 크립토사 경영진은 해당 직원들에게 알고리즘 설계는 지멘스와의 컨설팅 협약 일환으로 진행되는 것이라고 속였습니다. 하지만 그렇다 해도 암호화 관련 결함이 왜 그렇게 자주 나오는지, 왜 크립토사 엔지니어들은 자사 제품의 결함을 고칠 수 없는지 등의 의문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CIA와 서독 연방정보원인 BND의 진짜 역할을 알고 있던 크립토사 CEO 하인츠 바그너는 1977년 다루기 힘든 한 직원을 갑자기 해고했습니다. 미국과 안보국인 NSA가 시리아에서 나오는 외교통신문을 갑자기 해독할 수 없게 됐다고 불만을 제기한 직후였습니다. 해당 엔지니어인 페터 프루티거는 오래전부터 크립토사가 독일 정보기관과 공모하고 있다는 의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는 시리아가 크립토 암호기기에 대한 불만을 제기하자 여러 차례 수도 다마스쿠스를 방문해 본사의 승인 없이 결함을 고쳐줬습니다. CIA 보고서엔 프루티거는 미네르바, 즉 크립토사의 비밀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 때문에 상황은 안심하지 못하게 됐다고 적혀 있습니다. 하지만 CIA는 바그너 대표가 프루티거에게 각종 혜택을 제공해 입을 막기보다 갑작스레 해고하면서 상황을 위험하게 만든 데 격분했습니다. 미국 측은 바그너가 1978년 유능한 전기 엔지니어 렌지아 카플리시를 영입한 데 더욱 놀랐습니다. 그는 조국 스위스에 돌아와 크립토사의 입사 지원서를 넣기 전 메릴랜드대 전파천문학 연구자로 수년 동안 미국에서 살았던 인물이었습니다. 바그너는 카플리시를 고용할 기회를 덥석 잡았습니다. 하지만 미 국가안보국인 NSA는 즉각 우려를 표했습니다. 너무 똑똑한 인물이기에 비밀을 들킬 우려가 크다는 것이었습니다. 미 국가안보국인 NSA는 선견지명이 있었습니다. 카플리시는 곧 크립토사 암호기기의 약점을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개발팀 동료 슈페른들리와 함께 모토로라의 기술을 사용하는 HC570 등의 암호기기를 대상으로 여러가지 테스트를 벌였습니다. 슈페른들리는 워싱턴 포스트 인터뷰에서 기기 내부 작동 과정 각 단계에서 의존도를 들여다봤다며 그 결과 원문과 암호화된 메시지를 단 100개 철자만 비교해도 해독할 수 있다는 걸 발견했다고 말했습니다. 이토록 낮은 수준의 보안이라는 점에 놀랐습니다. 알고리즘 자체가 의심스러워 보였다고 말했습니다. 카플리시는 이후 수년 동안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그는 강력한 알고리즘을 설계했습니다. 미 국가안보국인 NSA 측에서는 비밀통신을 해독할 수 없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그가 만든 알고리즘을 사용해 50대의 HC740 암호기기를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크립토사 경영진이 이 사실을 알고 즉각 개발을 중단시켰습니다. 카플리시는 워싱턴 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생각을 갖게 됐다며 문제를 해결하려는 내 노력은 환영받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크립토사는 이전에 조작된 알고리즘을 복구해 나머지 제품을 만들었습니다. 제대로 만들어진 50대의 암호기기는 외국 정부 손에 들어가지 않도록 시중은행들에 판매했습니다. 이 같은 돌발적 상황 전개를 은폐하기가 어려워진 바그너 대표는 한때 연구개발팀 특정 사람들에게 크립토사는 원하는 대로 할 자유가 없다고 토로하기도 했습니다. CEO의 그 같은 고백은 엔지니어들을 달래는데 성공한 듯 보였습니다. 이들은 바그너의 말을 독일 정부가 크립토사의 기술에 제한을 걸기 때문이라고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CIA와 서독 연방정보원인 BND는 그 같은 수준의 비밀 작업이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점을 깨닫게 됐습니다. 크립토사엔 숨겨진 진실이 무엇인지 알기를 원하는 직원이 여럿 있었습니다. 1970년대가 저물면서 크립토사의 실제 주인인 미국 정보기관들은 보다 진보한, 그러면서 발각될 위험이 적은 알고리즘 결함을 고안해낼 마법사를 찾기로 결정했습니다.
연구개발부서를 길들일 수 있을 정도로 암호학계에서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인물이어야 했습니다. 이리저리 알아보다 결국 스웨덴 정보기관이 제시한 인물로 낙점했습니다. 크립토사 창립자 아겔리는 볼셰비키 혁명을 피해 스웨덴으로 피신한 바 있습니다. 덕분에 스웨덴은 CIA와 크립토사의 내밀한 관계를 처음부터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CIA가 암호학 전문가를 전격 영입해 위기를 일시적으로 모면하는 내막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